최근에 토트넘의 전 축구 선수 해리 케인은 최근 토트넘의 부진에 대해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시간 동안 토트넘의 좋지 않은 팀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토트넘의 팀이 시즌 초반에는 잘하지만 이후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몇 시즌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의 주된 원인은 케인이 말하기로는 선수들의 부상과 토트넘의 팀 기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은 종종 선수들의 부상 문제와 대체할 만한 충분한 품질의 선수가 없다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트넘이 다른 팀과 경쟁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올 시즌 초에는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지속적인 부상으로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리 케인은 또한 토트넘의 친한 동료인 손흥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트넘에서 늘 빛나는 공격수들로서 연이어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높은 골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에서 어떤 타이틀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을 경기장 안에서는 전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조용한 영웅으로 평가하며 항상 전문적이고 헌신적으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동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과 가까이 지내본 사람은 누구나 그를 싫어하지 못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에게 다가올 여름의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클럽을 찾을 가능성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경영진은 최근 몇 시즌 동안 그들의 우승 경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손흥민의 급여와 부가 조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손흥민이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떠날 가능성에 대해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토트넘 팬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흥민은 클럽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이며 그의 이탈은 팀의 파워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입니다. 2024년 하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he Trivela Effect는 토트넘 핫스퍼가 내년 프리미어 리그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아픈 패배를 입은 결과로 스퍼스의 챔피언스 리그 참가권이 더 멀어졌습니다. 실제로 올해의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리어모 비카리오, 제임스 매디슨 및 미키 밴 더 번과 같은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 덕분입니다. 그러나 선두부터 주춤했던 뒤로 토트넘의 성적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하계 이적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실현한다면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과의 계약을 통해 토트넘이 공격 라인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으면 스퍼스의 공격 라인에 큰 공백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매디슨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팀 전체의 공격을 제어하고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찾아야 합니다. 이 손흥민을 위한 대체 공격수 손흥민은 해리 케인을 대신하여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여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어깨 위에 짐을 줄일 수 있는 다른 공격수, 즉 안정적인 체력과 매 시즌 10에서 15골을 넘기는 능력을 갖춘 9번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3. 품질 높은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라인은 프리미어 리그 최상위권을 노리는 모든 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트넘은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경기를 읽고 공격을 방어하며 다른 미드필더들이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토트넘의 전술적인 운영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토트넘이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그들은 프리미어 리그 경쟁에서 다시 주요 선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헝클어진 공격 수준은 해리 케인의 떠남 이후 발생한 어려움을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지난해 여름 해리 케인은 1년 잔여 기간을 남긴 채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며 토트넘은 그를 팔아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에서 잘 맞는 파트너를 잃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는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최선을 다하며 여기 있었을 때는 매 시즌 30개 이상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그와 같은 성과를 낼 것인가? 어쨌든
나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리 케인이 더 이상 여기 없다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도 골을 넣어야 하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압박감을 좋아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를 할 때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이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이 최선을 다하며 15개의 골과 9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SON 부진 향한 냉정 분석. 왜 원톱 세워? 토트넘은 지난 13일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33라운드 원정 경기서 0-4로 대패했다. 여기에 차기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위해 빅4 목표를 안고 있는 토트넘은 18승 6무 7패 승점 60 골득실 16으로 아스톤 빌라 승점 60 골득실 17와 골득실에서 뒤지면서 5위로 추락했다. 뉴캐슬의 맞춤 전술에 토트넘이 완전히 당한 경기였다. 이날 상대의 파이브백의 토트넘은 아무런 공략도 하지 못하면서 공격 기회를 허비했다. 경기가 끝나고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5.9점의 평점으로 팀 내 세 번째로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이날 슈팅을 비롯해 턴오버로 실점에 기여한 것이 반영돼서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영국 데일리 메일도 마찬가지였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게 4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가 주목한 것은 최전방에서 고립된 손흥민, 원톱으로 나왔으나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 배급을 했다. 이를 지적하면서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보여준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이끌었지만 전혀 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영국 풋볼 런던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매체는 토트넘 주장에게 너무나 나쁜 하루였다. 그는 중앙에서 공을 지키려고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거기다 2골 모두 그가 소유권을 잃고 턴오버를 하고 나서 나왔다. 58분 만에 그를 떠났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손흥민의 원톱 포지션이 최근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 억지로 원톱으로 나서는 것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공격에도 집중을 하고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웨스트햄전과 노팅엄전도 손흥민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풋볼 런던은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 교체하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최근 손흥민의 폼이 좋지 않은 것은 원톱으로 나선 것이 컸다. 아무리 봐도 손흥민을 다시 주 포지션인 왼쪽 측면서 돌리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뉴캐슬전서 토트넘의 볼배급 문제로 인해 최전방에서 최후방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그에게 제 포지션에서 뛰게 해서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라면서 손흥민의 원래 포지션 기용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